벌써 9월달 정말 좀 빠르네요.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벌써 9월 말입니다.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제 또 일교차가 커져서 그것 때문에 또 감기 걸릴 수도 있는 또 날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둘씩 시황 체크하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부 차트들 한번 보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일정 체크에 따른 이제 전략들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끝났죠?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또 팔았어요. 근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점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일매일 주구장창 팔아대는데 그래도 증시는 좀 잘 버팁니다. 오히려 오늘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는 이제 소폭 0.3%고 코스닥은 0.9% 정도 꽤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수급이 오늘 코스피만 거의 매도가 많이 쌓였는데 전부 다 거의 삼성전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오늘 좀 반등을 시도를 했죠. 3%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은 반도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이슈는 뭐다?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래서 계속 어디 쪽이 좋아질 것 같다, 어디 쪽이 계속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들이 이제 바이오랑, 그죠? 2차전지 파생돼서 전고체나, 그 다음에 플러스 이슈가 좀 있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 수급이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딱 거기 내에서만 좀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하나 좀 아쉬웠던 것들은 신재생 애들이 좀 조정이 나왔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슈가 생겨서 움직였던 애들은 이제 해운, 에너지 쪽, 그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애들 대부분 다 반등이 잘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나왔던 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10% 슈팅이 나왔고요. 또 전고체는 이제 삼성전기,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슈팅이 세게 나왔습니다. 바닥을 좀 다지더니 전고점 근처까지 상단까지 올라왔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이번에 3세번째 도전인 만큼 다시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서 아마도 당분간 전고체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한농화성, 이소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차트가 좀 양호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우리 로보택시 이슈도 있지만 또 주말간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미국 자율주행차 중국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랑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수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거의 관련해서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슈팅이 잘 나왔고 그 외에 자율주행 관련된 애들도 소폭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자율주행 쪽도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다. 주도주급은 아닙니다. 주도주급은 아닌데 조금씩 들어오는 게 여전히 특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바이오는 주도주에 가깝게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지난주 금요일날 가장 강한 주도주였죠. 전고점 근처에 딱 주차를 해놓고 끝났는데 오늘도 또 종가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라운드 피겨 15만원 부근을 다시 한 번 더 돌파할 것 같은 이런 차트를 만들어놨는데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유한양의 호가차를 굉장히 관심 있게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차트, 이런 호가창의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날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무조건 매매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의 흐름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분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하락이 나올 때 반발 매수도 세게 들어왔고 충분히 이런 저항대임에도 불구하고 호가창에서도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때마다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프로그램 매수처럼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막 들어오는 순간도 있어요. 프로그램 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하락하면은 쭉 말아 올리고 하락하면은 말아 올리고 하면서 저점을 계속 지켜주거나 올립니다. 이런 패턴들이 좀 무거운 종목이거나 특정 강했던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런 식의 흐름을 호가창에서 많이 발견을 하면은 그날도 무조건 관심 있게 보지만 다음날도 당분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우선순위 종목으로 보통 봅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차트는 아마 요거 차트 자리도 그렇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오늘의 호가 움직임도 그렇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당연히 이런 흐름을 보고 내일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이런 공부 차원에서 중간에 이런 내용도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강했던 거는 에너지 해운 쪽. 자,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긴 해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항만 이제 파업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업 관련해서 미리 올랐던 게 STX 그린로지스 뭐 흥하해운 이런 테마주들이 미리 움직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은 이제 흥구 석유 뭐 이런 애들도 다시 갭이 크게 뜨고 끝까지 원래 갭 뜨고 쭉 빠지잖아요. 근데 갭 뜨고 안 빠져. 오후장으로 갔는데 또 슬금슬금 매수세가 들어와. 기대감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매수세가 슬금슬금 계속 들어올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 교전. 이스라엘군 레바논 지상전 불사할 것이다. 최근에 계속 또 전쟁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항 미사일 150발, 로켓, 드론 등 동원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관련 목표물 광범위한 정밀 폭격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도 장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레바논 지상 침공 가능성에 필요시 뭐든지 할 것이다. 또 이런 뉴스들이 항만 파업과 플러스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유가가 조금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증시가 많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은 여기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려고 좀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왔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또 이런 테마주들은 당일날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 에너지 쪽까지도 잘 들어왔던 게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자율주행, 플러스로 단기 이슈가 있는 대왕고래 정도까지 관심있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유한여행 같은 바이오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잘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설명드릴 게 좀 많아서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오늘은 이제 S&P 500 신규 종목 정식 편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9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나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PMI가 50을 이제 넘으면은 서비스 부분의 경제 활동 확장을 의미하고 낮으면 축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정이 이제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있는데 국내 이슈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볼 것 같아요. 자, 그 말도 많은 또 금투세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도입 찬반 공개 토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현주, 김민석 금투세 유예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진성준 여전히 시행론 고수,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론이 정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론이 정해질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투세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또 투자 심리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내일 가볍게가 아니죠. 내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이랑 또 기준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 장 마감 이후에 공개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전망은 이제 금융주, 경기 소비재, 산업재 등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게 이제 종전 계획표나 여러 가지 발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 25일, 24일부터 25일까지 UN 총회 연설이 있고요.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또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26일이요. 26일 날 해리스 부통령과 이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뉴스가 조금 부각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26일 오전 5시 반에 발표가 나고요. 우리가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냐? 국내 이제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조정이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중요한 거는 실적 이후 가이던스 앞으로 만약에 정말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면은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수요일날 또 대왕고래 관련해서
동해 석유 가스전 2차 전략회의 개최가 있습니다.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이제 해외 투자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해서 미리 좀 선침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내일까지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는지, 수요일 날 이후에 또 재료 소멸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 여부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뭐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뭐 혹시 보실 분들은 가볍게 정지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 최종 투표도 있네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도 또 중요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고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 바이든, 해리스 각각 회담이 있다. 여기서 아마 종전 계획을 제시할 걸로 보이고요. 어떻게 뭐 반응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도쿄 게임쇼가 있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부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중소형주들, 게임 회사들이 많이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덱슨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대작은 아닌 것 같아서 별로 뉴스는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미국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포럼 개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PC, 이것도 중요하죠. 미국 8월 개인소득 및 개인소비 지출 발표가 있고요. 높은 인플레 수치는 채권 금리를 상승시키고 주식시장에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려면은 좀 낮게 나와야 됩니다. 낮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시행이 있습니다. 굉장히 올라가죠.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기존에 27.5%에서 102.5%. 그냥 뭐 안 한다 마인드, 그죠? 엄청나게 관세를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일정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미국 대선 토론을 뺐습니다. 왜냐면은 해리스는 원해. 근데 우리 또 트럼프가 지난 토론에서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외를 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과 추가로 그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10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삼성 AI 비전을 소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대왕고래 사업 적정성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10월 10일.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 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할 때 기대감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로봇 나왔을 때 굉장히 뭐지? 약간 좀 실망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보택시는 과연 어떻게 준비했을까?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도 연이어서 또 10월 중순에 나오고요. TSMC도 10월 중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중으로 위고비 국내 출시도 있습니다. 테슬라 AI 데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꽤 많죠. 근데 이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10월 일정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또 너무 다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몇 개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거 위주로만 잘 중심을 잡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가 이제 모집 마감이죠. 그래서 이번 주덕과 함께하는 저도 매일매일 매달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진심으로 또 주식을 또 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스터디,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대충 뭐 쉬운 거, 대충 쉬운 내용 막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